역대급 수준의 외부 화면이 탑재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작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1.9인치인데 1세대 제품과 비교해보면 대폭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외부 화면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삼성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오포에서 선보인 파인드 N2 플립의 경우 외부 화면 크기가 3.26인치인데 이것보다는 크게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화면 크기에 대해서는 IT 팁스터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아이스 유니버스는 3.2인치를 요게시브라는 3.4인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올해 8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Z 폴드 5와 갤럭시 Z 플립 5인데요. 이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해외 IT 매체 폰 아레나에서 전작과 동일한 화소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는 50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 1000만 화소 망원의 트리플 카메라를, 갤럭시 Z 플립 5는 1200만 화소 광각, 1200만 화소 초광각의 듀얼 카메라를 갖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카메라 화소수만 보면 전작과 하지만 새로운 센서가 도입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루머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5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 수준의 1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출시된 1세대부터 2023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까지 화소수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카메라의 방점을 찍은 갤럭시 S 시리즈와 달리 갤럭시 Z 시리즈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힌지 때문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에 적용된 엑스레이 테마를 통해 내부 부품에서 힌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힌지 기술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휴대성, 발열, 가격과 같은 이유로 카메라나 배터리와 같은 주요 부품의 탑재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해서 폴더블 폰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 카메라 결과물은 중국기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접고 펼치면서 얻게 되는 이점 반대편에 이와 같은 단점이 발생하게 되니 폴더블 폰 대중화의 길은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갤럭시 Z 플립 3를 거의 2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기변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립 5와 폴드 5 두 제품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은 플립 5로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휴대성. 대화면에서 멀티태스킹 작업이 가능한 폴더와 압도적인 휴대성을 가진 플립. 사실 이 두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더 낫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노트북, 태블릿, UMPC 등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휴대성에 특화된 제품을 사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갤럭시 Z 플립 3와 아이폰 14 프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두 제품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전체적인 성능은 아이폰 14 프로가 압도하지만 휴대성은 갤럭시 Z 플립 3가 확실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실제 무게를 보게 되면 플립 3가 187g, 아이폰 14 프로가 206g으로 약 2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체감을 해보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플립 3가 접힌 상태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파지가 되고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물방울 힌지 설계. 이번에 출시되는 차기 폴더블 폰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힌지입니다. 완벽하게 접히지 않았던 U자형 힌지를 버리고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덤벨 타입 힌지를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초 CES 2023에서 물방울 힌지가 적용된 프로토타입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기 두께가 줄어들며 내구성은 좋아지고 주름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폴드와 플립 중에서 좀 더 주름이 거슬리는 모델은 역시 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펼쳐지는 클램쉘 구조로 되어 있어 주름이 가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웹서핑이나 웹툰 같은 세로 방향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주름 부분에 터치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5보다 갤럭시 Z 플립 5에 좀 더 많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역대급 외부 화면. 역대급 수준의 외부 화면이 탑재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작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1.9인치인데 1세대 제품과 비교해보면 대폭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외부 화면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삼성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오포에서 선보인 파인드 N2 플립의 경우 외부 화면 크기가 3.26인치인데 이것보다는 크게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화면 크기에 대해서는 IT 팁스터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아이스 유니버스는 3.2인치를 요게시브라는 3.4인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일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 DSCC CEO인 로스영은 무려 3.8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폴더블폰 바깥쪽이 카메라를 빼고 거의 화면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카메라의 위치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화하게 되면 예상 렌더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1 화면 비율
비율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극적인 성능 개선. 갤럭시 S23 판매량이 전작보다 잘 나오게 된 1등 공신은 퀄컴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아이폰 14에 비견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는 건 전성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3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3300mAh 용량의 작은 배터리와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되었는데 여기에 GOS까지 더해져 최악의 벤치마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 비티크가 직접 원신으로 인식되는 긱벤치를 구동했을 때 반의 반토막이 났을 정도이니까요. Z 플립 3의 벤치마크 스코어는 싱글코어 265점, 멀티코어 1775점이에요. 싱글코어가 1007점에서 265점, 멀티코어가 3473점에서 1775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반의 반토막이에요. 이 두 제품에는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됐는데 삼성이 반려를 잡는데 실패한 거예요. 적어도 성능만 봤을 때는 Z 폴드2에서 Z 폴드3로 넘어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물론 플립4에서 배터리 용량이 3700mAh로 늘어나고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되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워낙 치명적인 단점이었기 때문에 원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개선을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5에서는 갤럭시 S23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A 2세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가 기록했던 긱벤치 결과를 뛰어넘는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가 유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로 추정되는 모델에서는 싱글코어 2014점, 멀티코어 5022점이 나왔고 갤럭시 Z 플립 5로 추정되는 모델에서는 싱글코어 2030점, 멀티코어 5213점으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갤럭시 Z 폴드 5보다 갤럭시 Z 플립 5가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플립 3, 플립 4를 세컨드 폰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빨리 중고로 처분하시는 게 감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갤럭시 Z 폴드 5에서 S펜 수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델을 살지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용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지금은 갤럭시 Z 플립 5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차라리 S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경량화 가성비에 올인한 갤럭시 Z 폴드 5 라이트 버전이 출시되는 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Z 플립 5에 바라는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펼쳤을 때 화면 비율이 지금보다는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7인치 22:9 화면 비율은 일반적인 바탑의 스마트폰보다 길기 때문에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폼팩터를 탑재했다고 하나 기본적인 사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주류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USB 3.0과 삼성 덱스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금나누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참으로 멍청한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폰에 어울리는 사용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나사 빠진 상품 기획이 결국 폴더블폰 대중화에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폴더블폰을 구매해야 하는지, 왜 접고 펼쳐야 하는지 이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과연 이번에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